소장님이 그 절차탕마 공부하면서 예. 배운 거를 어떻게 적용했냐, 예. 그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 기록을 좀 해봤어요. 예. 어떤 거가 있었나.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그 영향이 아닌 다른 영향으로도 했을 수 있겠지만 예. 거의 한 20번을 넘게 계속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 거의 영향받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복합적으로 영향이 네네. 있겠죠. 예.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절차탕마 영향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쭉 기록을 해봤더니 예. 꽤 많아서 아, 그래요? 예, 뭘 하나를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예.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다. 예.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 윤리적 태도를 점검했잖아요. 그렇죠. 윤리적 태도를 했죠. 네, 윤리적 태도를 점검할 때 일단은 저 자신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어떤 성찰이 필요할까를 예. 제일 우선적인 목표를 했는데 예. 결과를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관장님의 높은 윤리적 태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예. 리더의 끝은 아니다. 할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리더십들과 또 전 직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높은 윤리적 태도를 요구하고 예.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예. 것까지가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주관 이렇게 식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뒤통수에서 예. 종소리가 나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이 정도 윤리적 태도쯤은 예. 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관장님의 윤리적 태도가 어느 수준 정도에 이른 거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책임자 그룹들이 함께 그 수준을 더 높여줄 것, 예.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할 것, 예. 그런 과제를 직원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자 그룹하고 그 내용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책임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예. 같이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절차탕마에서 함께 했었던 그 윤리적 항목에 대해서 전체가 동의하는지, 예. 아니면 그 항목 외에 태화에서 특별히 더 윤리적 태도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지를 예. 이렇게 써서 내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각자 다 고민하셔서 예. 있는 내용 중에 좀 불편한 내용도 있고 아니면 좀 추가돼야 될 내용도 예.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써서 내서 예.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예. 다시 정리했어요. 이걸 가지고 한 12월 되기 한 3개월 전쯤, 한 10월쯤 했던 것 같은데 다 정리한 다음에 12월이 지나고 1월에 근무 성적 평정할 때 이번에는 이 내용까지 한번 평가받아보자. 그러니까 나머지 3개월 동안 윤리적 태도를 평가받을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신경 써보자 라고 했고 실제로 1월 달에 그 근무 성적 평정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평가? 전 그러니까 직원이요? 전 직원은 이번엔 안 했고 책임자들, 책임자까지? 부장, 팀장님들 저희가 한 17명 정도 되는데 그 부장, 팀장님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을 대상들에게 이 내용을 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받겠다고? 아, 직원들이요? 책임자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저에게 미쳤던 영향, 유익 이런 것들을 책임자들에게 공유했었고 어느 한 직원이 관장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자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자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같이 해보자. 그때 이제 동의하시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의견도 사실은 조직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키포인트였다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써서 낸 거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직원들이라면 이 요구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의 의견이 아니라 직원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를 책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하고 했고요. 저희가 근무 성적 평정한 거는 막 점수를 공개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거는 점수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당사자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성적표처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O를 받았고 몇 개를 X를 받았는지를 다 써서 이번에 슈퍼비전 때 드리면서 나눴어요. 지난 주가 그래서 책임자들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혼란과 멘붕의 시기가 되기도 했는데 근무 성적은 평가받아 봤지만 윤리적 태도만 딱 떨어뜨려서 평가받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가 생각했었던 항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게 성찰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아주 느꼈었던 부분은 저희가 절차탕마사 했던 항목 외에 리더라면 우리의 미션과 비전이 내재화되어 있고 그 내재화된 것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윤리적 태도일까를 처음엔 고민했는데 직원들의 의견 중에 태화의 직원이라면 책임자라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도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윤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장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미션 비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친밀하게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부서장급들, 시설장들이 오히려 팀장님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가깝게 일하니까 사업과 미션 비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직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기관장은 또 기관장이기 때문에 매번 메시지에 미션과 비전에 어떻게 사업이 태화의 방향이 연결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를 힘주어서 이야기할 점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발견을 하고 부서장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미션 비전에 맞게 부서가 가고 있는지를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 아까까지 다 마쳤어요. 이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맞아요. 발견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괴리도 발견할 수 있고 맞아요. 나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비언어적인 요소로 표현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점수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태화의 책임자들 정도는 저희는 뭐 고함을 지르거나 뭐 폭언을 했다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한 거는 한 항목도 없었어요. 모두 다 훌륭한 직원들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언어적으로 행동으로 표출이 안 되려고 많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이제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드러났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책임자들이 결과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당혹스러워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찰이 많이 된 이렇게 더 연령이 좀 있는 책임자들 같은 경우엔 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수용이 좀 빨리 되는 편인데 이제 책임자의 역할을 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개하고 서로 나눠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이거 받으셨을 때도 그때도 괴리가 있으셨어요? 아 그때도 저는 그때의 항목은 적어도 저는 그거를 이렇게 거스르면서 윤리적 태도에 적합지 않은 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면서 받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들도 몇 항목이 있었어요. 몇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하나라도 좀 체크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고 좀 바꿔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었었고요. 저도 처음엔 당혹스러웠죠. 내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5표에서 많게는 15표 정도로 평가받지만 나는 거의 80표를 받았는데 당혹스럽더라. 나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직원들이 이렇게 봤을까? 특히 저는 이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났다라는 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배려해줄 포인트들을 좀 찾아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관장님한테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경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뭐 생각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항목들에서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자들한테도 이제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 안 해봤는데 너네 한번 평가받아봐. 그리고 그렇죠. 이 평가받은 내용은 사실 저는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해서 평가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처음에 고려했었는데 어차피 슈퍼비전을 주는 관계여서 공개하고 볼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동의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본인이 분명히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태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이 향상이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들이 이런 그 논의들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직원들 스스로도 사실은 윤리적 태도라는 게 책임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는 그럼 이 항목 외에 더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해보자 라고 했고, 저희가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측 대표들의 구성이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노측 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임원진들끼리 대표들끼리 직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항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훌륭한 대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팀별로라든지 부서별로 찾아가서 찾아가세요. 설명하고 의견 듣고 이러면서 본인들만의 또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항목으로 노사협의회 때 한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했고요. 이번에는 책임자들만 했지만 내년에 근무성적 평정할 때는 직원들의 윤리적 태도도 한번 스스로 평가받아보자 라고 이야기가 돼서요. 내년에는 책임자 2차 평가 그리고 직원들의 윤리적 태도 평가 이렇게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조직의 힘인 것 같고 사실은 윤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들이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있었고 태화는 그 윤리적인 기준이 그 일반 조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본인들도 굉장히 높고 책임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해 왔었어요. 그게 이미 탄탄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아보고 더 좀 높여야 될 부분을 생각해보자 라고 합의된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평가하시는 직원분들도 나중에 관리자로부터 미움받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있었으면 아예 얘기도 못했을 건데. 맞아요.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오는데 관장님이 서류를 직접 받으셔서
총무부장도 모르고 책임자들도 전혀 공유하지 않고요. 관장에게만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 면담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야 될 직원들이나 책임자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사용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관장이 직원들을 평가하고 혹은 이제 승진이나 인사나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하거나 할 때에 그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되어 왔었어요. 안전한 거죠.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이거를 이렇게 누구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뭐 점수로 공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당사자 면담에만 주로 사용을 해왔는데 직원들이 한 몇 년 지나면서 이거에 대한 안정감을 맞습니다. 확실하게 느낀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평가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 이름 안 적을 뿐더러 뭐 글씨체나 이런 거 드러나지 않게 뭐 OX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관장에게 그냥 봉투에 넣어서 결제함에 이렇게 넣어놓고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그 공개에 대한 불안은 뭐 그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을 그 윤리적 태도로 시작했잖아요. 첫 시작이 아주 네, 이걸로 시작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윤리적 태도는 특별히 관리자급에서 자극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직원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뭐 부장님이 팀장님이 아직은 좀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팔로우십으로 기다리고 배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져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급격히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자급에서 완벽한 리더십이나 완벽한 윤리적 기준을 보이려고 노력해도 사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직원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맞아요. 그게 보이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옛날 기준으로는 어른된 입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챙기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고 불편감이 좀 드는 그런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준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한다. 그리고 함께 노력한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들의 신뢰가 있으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배웠어요. 네, 맞아. 축적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축적된 힘이 자꾸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하면 그걸 반영해주고 하는 게 경험이 되면서 그 축적되었던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 없는 기관에 가면 직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왜 말 안 하냐 그러면 해봤다는 거예요, 다. 근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반영이 안 되면 말할 이유가 없고 그럼 다 조용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됐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재밌게 처음으로 적용한 바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가장 첫 번째로 적용했고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인 부분이 조직 안에서 책임자들의 윤리적 태도를 점검하는 일부터 리더십을 세워가는 걸 시작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